예,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약 켈라어, 연구하는데 최고의 사전, 예전에는 바워 사전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했고요. BDAG 또는 비덱이라고도 부르는 사전의 특징과 또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어 왔고, 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우어 사전이 1937년에 나온 다음에도 사해사본도 발견되고 사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 2판, 3판 가면서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독일어 1988년판에서 2000년도에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간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백하고 BAGD도 있었잖아요. 이때 개선을 해서 3판으로 개선해서 나온 게 BDAG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딱 10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BDAG가 그 전에 바우어 사전, 그러니까 처음 것 아니고 이 참고를 한 1888년 바우어 사전, 그리고 이 이전판인 BAGD에 비해서 어떤 것이 개선이 되었는가, 그거를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면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확장된 정의, extended meaning이 추가가 되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동의어를 헬라어에 대한 영어 동의어를 정의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서술식으로 그게 어떠한 개념이요 어떠한 어감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더 자세한 의미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면이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요 이전판이 1979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21세기에 이렇게 오면서 영어 자체도 표현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대 영어로 이것들을 바꾸어 주었다. 또 하나는 이제 타이포그래피 서체 얘기인데요. 무슨 기술인지는 뭐 일단 넘어가고, 제가 이 처음에 BAGD를 사용하다가 BDAG를 처음 이렇게 보게 되고 한눈에 들어왔던 게 잘 보인다. 단어 뜻이나 아니면 확장된 의미나 여러 가지가 그 분야에 맞게 이렇게 서체 선택이 잘 됐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도 분야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인용, 비성경 문헌 뭐 이런 것들은 그 이전의 것들을 이렇게 추가하고 또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일부는 빠진 것도 있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용례와 의미를 더 명확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개선을 해서 단어의 정의 자체가 바뀐 부분도 꽤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격에 따라서 또 그리고 목적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문법적인 정보가 추가가 되고 보강이 되었다. 이제 20세기 후반에서 요 21세기 넘어오는 때에 기존에 발견된 문헌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추가가 됐고, 또 88년하고 2000년 사이에는 12년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때는 컴퓨터를 거의 사용 안 했어요. 근데 이 BDAG부터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용례가 보니까 클릭해보면 틀린 게 꽤 있어요. 독일어 사전도 요 용례를 중심으로 봤고 BAGD도 봤고 BDAG도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용례를 보면은 은근히 독일어 사전에서 용례가 틀린 게 많더라. 성경은 안 틀렸는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BDAG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 또 하나는 포괄성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제일 성경 번역하고 사전의 정의에서 그 논의가 많이 되고 바뀌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성중립적 용어, 그러니까
man은 조금 남자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고, person은 이제 남녀를 포함하는 개념이 강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일반적인 포괄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man이라고 뜻이 되어 있는 거를 의미에 지장이 없는 한 person으로 바꾼다든지 현대적인 감수성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변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서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했다. 누가? 여기 보면은 뒤에 계시던 분이 이때는 참석 안 하셨고, 이때는 그냥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 참석을 했는데 비덱은 D가 앞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땡커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 그러한 점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고치셨느냐? 고쳤다고 표현할까? 개선하셨느냐?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마운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 2판과 3판의 차이를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일단 앞부분만 보세요. 용례나 어떤 논문에서 쓴 이야기나 그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아무리 이게 지금 널쩍하게 돼 있지만 요 하나만이죠? 하나만 있던 연구나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 판에 있던 게 들어간 내용은 뭐가 있냐 하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요 부분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돼요. 여기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외에 CD롬이 아니라 그 카이로, 다마스커스, 게니자에서 발견된 요 부분, 또 기타 등등 다른 논의된 이 어휘에 대한 논문들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재개선이 된 게 벌써 눈에 확 띄잖아요. 요 굵은 볼드체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확장된 정의요, extended meaning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스코퍼스라는 단어는 또 줄치고 나니까 안 보이니까 지우고서 보자면, 그러니까 무엇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가고 있나 아니면은 안전한가 그거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감독하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정의도 바뀐 것이 위에서는 오버시어라고 돼 있는 것이 가디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해석이나 아니면 용례 같은 것도 이쪽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개선점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연구할 때에는 순환적인 사전을 보면 안 돼요. 사랑을 찾았더니 아가페인데 아가페를 찾았더니 사랑이래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의 사전들이 한국어로 된 것도 그렇고 영어로 된 것도 그런 게 많아요. BDAG가 좋다는 이야기는 바로 extended meaning이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 그리고 그냥 내 느낌에 좋은 걸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보고서 그냥 에피스코퍼스 했을 때 여기서 나오듯이 가디언이라는 뜻 하나만을 받는 게 아니라 가디언이라는 기본 뜻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여기에 extended meaning에 나온 서술을 보고서 문맥에 따라서 내가 그 의미를 확실히 추적해 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BDAG 부분만 확대해서 좀 잘 보자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아가 파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이게 어떠한 변화형으로 나왔는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미완료 과거, 미래, 그리고 일부정 과거, 아우리스트 이런 식으로
변화형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변화형이 어디에 나오느냐. 애가 팩 K. 그러니까 과거 완료 3인칭 단수가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2장 25절에 70인역이겠죠. 뭐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나오는 변화형들을 웬만한 거는 이야기를 해주고, 아가파오, 사랑이란 무엇인가? to have warm regard 어쩌고저쩌고 해서 another 해서 이 굵은 이 글씨가 확장된 의미고, 그리고 이탈릭으로 볼드체가 된 게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러브 하나만 나와 있지 않고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용례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또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어딘지 구분을 해놓고 그 용례들을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서, 근데 이제 요 전의 판에서는 요런 것들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BDAG에서는 요렇게 구분이 되도록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바우어 사전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BDAG는 번역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우어 사전을 번역한 그 생명의 말씀사 판이고, BDAG 영어판인데 아가페를 봤으니까 아가페 부분을 본다면 앞부분이 의외로 BDAG에 비해서 이거는 88년 판이기 때문에, 바우어 88년 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앞부분도 간단하다. 그리고 직접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컴퓨터 이전 시대는 용례나 이런 부분에 오류가 아무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절의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에 관한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전설적인 사전이요 아주 대단하다고 소문이 난 예전의 자료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보편적으로 썼는지 그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자료들이 정확도가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뜻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1번, 2번 나오는데 확장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사실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게 좋구나. 네, 좋아요. 그러니까 BDAG는 일단 사실은 내가 왜 좋은지 알기 전에 일단 구해야 되는 사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신약 헬라어를 연구하려면 BDAG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BDAG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아마존에서 책으로 사면 한 25만 원, 킨들로 사면, 킨들은 쌀 줄 알았더니 별로 차이가 안 나요. 23만 5천 원, 23만 4천 원. 어커던스에 사면 한 20만 원. 또 그리고 로고스에서 사면 한 17만 원. 이제 현재 지금 요 영상을 제작할 때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로 그 BDAG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그 원래 나온 출판사는 시카고대 출판사인데 거기에 허락을 맡아서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 한정해서 이 저렴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다 살펴보시면 지금 이 가격들은 할인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뭐 할인을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지는 개인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다르니까 역량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KCBS 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나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가능한 가격인데 정가는 68,000원에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뭐 로고스나 이런 것들도 할럿이랑 같이 사면은 좀 저렴하고요. 근데 대부분 나는 BDAG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학교나 아니면 어떤 패키지를 샀을 때 그 가격이 포함이 돼서 그러한 패키지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된 전체의 패키지로 구매한 분들은 뭐 있는 거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약 헬라어를 연구하시려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BDAG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지 참고를 하던지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조금 강독을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이것보다는 간단한 사전들을 약간 권해드릴 것이 있는데, BDAG를 이렇게 축약한 건 아닌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역시 제가 처음에 헬러 사전으로 샀던 게 바로 이 사전이었어요. 박창환 교수님이 이 번역 정리하신 건데, 이거는 초판이었죠. BAG를 가지고 1965년에 번역하신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고 다른 사전도 좀 참고하셨는데 주된 거는 BAG입니다. 1965년에 나왔고, 그리고 댕커가 BDAG를 만들고 나서 2009년에 축약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축약이라고 많이 하죠. 뭐냐면은 그 뒤에 연구 결과 한 10년 지났잖아요. 2000년에 나오고 2009년에 나왔으니까 한 9년 10년 지났는데 요때까지의 결과를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사판까지 나오진 못하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요 사전이 나왔어요. 요거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DAG보다는 간단하지만 여기에도 확장된 의미가 들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온 단어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요거는 댕커가 전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고, 요거는 제가 2017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 보고 싶다 그럼 이거고요. 다음에 더 넓은 범위의 그리스 고전 문헌이나 그런 것도 보고 싶다. 사실 그 사전들은 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 이상 된 약어로 많이 이제 외우는데요. LSJ, 리델 스콧 존스, 리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델, 스콧, 그리고 존스라는 분이 하신 LSJ. 요거는 사실은 지금 부록을 이렇게 표지로 했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요거는 축약본도 여러 종류가 있고 버전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1996년에 종이책으로 나온 것이 최종본이에요. 자꾸 이 얘기하면은 저도 옛날 사람 같지만 96년에 요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서 보고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요 브릴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브릴 출판사에서 나온 것 치고는 비교적 저렴해요. 요건 20만 원대 넘었던 것 같고 요거는 10만 원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LSJ는 원래 영어,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어디냐 하면은 노란색이 또 안 보이겠네요. 이건 원래 잘 보시면은 여기 제 카메라 때문에 가렸네요. 몬타나리라는 이탈리아 분이 만든 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CD가 먼저 나왔어요. CD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이 책으로 나왔다. 그리고 2021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릭 렉시콘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사전인데 용례나 의미를 다룰 때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만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그 이후 거는 안 다뤘고, 이것도 시작하고 한 20년 걸린 사전인데 제일 기본은 LSJ 그리고 GE, 캠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두 개는 로고스나 전자자료가 있고 캠브리지 거는 전자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보려면 TD, 지금 이렇게 나와서 TDOT 같은데 신약은 TDOT가 아니죠. TDNT, 이제 키텔 사전이라고 하는 건데 10권짜리고요. 요거를 한 권으로 줄인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거고, 독일에서 나온 자료를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비평주의적인 견해가 많아서 복음주의권에서 2014년인가 NID NTTE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의미의 변화, 단어를 보시려면은 그 BDAG보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걸 보시려면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기회가 되면 요런 사전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왜 좋은지를 다 보고 경험한 다음에 이거를 그 중에서 고르려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신대원 시절, 빠르면 학부 시절에 헬라어를 공부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솔직히는 아직까지는 이게 4판이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약간 폰트를 바꾼 거를 4판이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용상으로 바뀐 건 없으니까 그것도 3판이고 BDAG를 일단은 사기가 어려우면 도서관이나 그런 곳에서 보시고 또 있는지도 몰랐지만 우리 지금 요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로고스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패키지로 구매하셨다면 대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낮은 거, 뭐 실버 이하 거를 했다면 없겠지만 아마 그 이상에선 있을 거예요. 골드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구매를 하셨든지 높은 판을 이렇게 구매를 하셨으면 있을 테니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약성경 연구에, 신약성경 헬라어 연구에 꼭 활용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확장된 의미를 보시고 과연 본문의 단어를 어떻게 내가 우리말로 한 단어로 바꿀 것인가 여기 대해서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신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헬라어 사전을 번역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영어가 비슷한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다르게 번역할 것인가 이게 어려웠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고생을 지나고 나니까 장점 중에 하나는 헬라어의 핵심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확장된 의미를 보고 여러 제시된 그 영어 단어들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내가 표현해야 될지 사실은 성경이 표현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아는데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는 이 BDAG만한 사전이 없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진짜 진지하게 헬라어를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 사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